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땅의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번 깨알 역사 동이족 시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각골문에 나오는 동이의 이가 무릎을 구부린 사람이라는 제가 드린 설명과 다르게 사람을 포승에 묶은 형태라고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자가 사람을 뜻하다가 주검을 뜻하고 그리고 포승에 묶인 사람을 뜻하게 됐습니다. 그 뜻이 뭐가 됐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활수를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과거를 미화하거나 왜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 동의 에피소드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땅의 역사 시간입니다. 혹시 서울 창덕궁에 가보셨는지요?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을 아시겠죠? 이 인정전에는 다른 궁궐 건물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무늬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정전 지붕 위 오약꽃은 대체 누가 꽃피웠느냐입니다. 서울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 지붕 용마루에는 동판으로 만든 문양이 5개가 있습니다. 꽃잎 5개가 그려진 꽃무늬입니다. 인정전 대문인 인정전 앞뒤에도 똑같은 무늬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창덕궁을 비롯해서 조선 왕조 궁궐 건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붕 양식입니다. 오약꽃입니다. 맞습니다. 자두의 옛말입니다. 전주 이씨를 뜻합니다. 같은 꽃무늬를 덕수궁 석조전 꼭대기와 덕홍전 실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의 오약꽃은 각종 기물에 황실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인정전 위 오약꽃도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더 낯선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정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평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정전 앞에는 지금과 달리 작약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고 저 꽃밭은 뭘까요? 궁궐 지붕에 피어 있는 오약꽃, 그리고 앞마당에 활짝 핀 작약꽃. 혹시 우리가 알면 안 될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개성 왕씨 정권을 타도하고 건국한 조선은 전주 이씨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건국 세력은 전주 이씨를 뜻하는 오얏나무에 큰 의미를 부여했죠. 개국 1년 뒤 개국 공신들이 오얏나무는 근본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었다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약꽃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그림 소재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관고 왕실에서는 사군제와 용 같은 전통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담은 소재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을 때도 조선은 국가 상징이 없었습니다. 6년 뒤 1882년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처음 등장한 상징물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이후에 조선과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활약했습니다. 1897년 10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도 거리에는 집집마다 태극 국기를 높이 걸어 애국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1904년 10월 7일 발행된 대한제국 여권을 보면 교체된 태극기 아래에 오약꽃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은 태극기,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은 오얏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에 있는 오약꽃 5송이 역시 전주 이씨 황실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을 알려면 이 오약꽃 문양이 언제 누가 부착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했습니다. 새 황제가 된 순종은 그해 11월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죠. 장기간 비어있던 창덕궁은 이후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인정로 뒤쪽에 있던 월랑 해체를 포함해서 1908년 7월 5일 시작된 수리 공사는 일본인 감독 하에 조선인은 전혀 없이 일본인 인부들을 동원해 진행됐습니다. 공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9년 4월 말에서 5월 초
프랭크 카펜터라는 미국 언론인이 순종을 아련합니다.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도쿄에 있었고 아련은 차기 통감으로 내정된 소온의 아라스케가 동행했습니다. 카펜트는 아련하던 날 큰 아련소를 만드는 목수들 망치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카펜터가 촬영한 사진 가운데 인정전 바깥에서 인부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전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공사가 한창인 인정전 마당과 비계를 설치한 좌우 월랑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용마루에는 오약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오약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12일 일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 일행이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촬영한 인정전 사진에는 비계를 걷어낸 좌우 월랑 그리고 파헤쳐진 마당과 석조 구조물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전에는 전등과 굴뚝 그리고 용마루에 문제 오약꽃 문양 5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꽃무늬는 1909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생긴 문양입니다. 과연 대한제국을 황실을 상징하는 문장일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카펜터가 방문하기 전인 1909년 1월 순종은 이토 히로부미와 동행해서 2차례 남쪽과 북쪽으로 순실을 떠납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들이 사진첩으로 남아있는데 그 맨 앞 사진이 이 텅 빈 인정전 주변 사진입니다. 맨 끝 사진이 이토를 비롯한 수행원들과 찍은 이 사진입니다. 첫 사진에는 인정전 용마루에 오약꽃이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 사진에는 인정전 들보 위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카펜터가 촬영한 사진에는 오약꽃도 전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진은 식민시대 내내 이 왕가를 소재로 한 사진 엽서에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들은 역사적 맥락은 배제된 채 시기나 촬영자보다는 경관과 명승의 의미를 두고 유통된 상업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진들이 순종 서북숭행 사진첩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됐다고 판단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진은 인정전 변화 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기대합니다. 그해 3월 30일 일본 외무대신 고무나 주타로 명에 의해서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지 데스키츠가 대한정책 방침 및 시설 대강을 작성합니다. 한일 병합의 기초가 된 이 보고서는 4월 10일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동의와 7월 6일 일본 내각 결의 및 일본 천황 제거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강에 오약꽃의 비밀을 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 황제는 폐위하고 현 황제를 대공전하로 칭할 것. 태황제, 현 황태자 및 의친왕은 공전하로 칭할 것. 대공가 및 공가에 대해서는 연 경비를 국고에서 일정 연액을 지급할 것. 대한제국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수많은 귀족 가운데 하나인 대공으로 격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인 손으로 개조된 인정전 오약꽃의 비밀입니다. 그 의도가 인정전 주변 건축 구조에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 저 용마루 오약꽃입니다. 동서남북 행랑과 월랑들은 모두 실내 복도로 개조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도쿄 메이지 궁전 아련소와 배치와 흡사합니다. 메이지 궁전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은 국내경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 건축도면 제목은 아련소 및 부속 건물 평면도입니다. 이 아련소는 메이지 궁전 준공 평면도에도 등장합니다. 1912년 창덕궁 인정전을 모방해서 전면 보수된 덕수궁 덕궁전에도 실내 오약꽃 문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수 시기는 병합 2년 뒤인 1912년이었고 당시 덕궁전 명칭은
아련실이었습니다. 1917년 화재 후 재건된 창덕궁 희정당 현관에도 같은 오약꽃 문양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제국 황실 상징일까요?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이 오약꽃들은 대한제국의 황실 상징으로 사용했지만 역사적인 맥락과 시기로 볼 때 누가 뭐래도 그저 일본이 격화시킨 왕 혹은 대공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시기 창경궁에 만들어진 이황과 박물관 사진입니다. 보시면 지붕 용마루에 똑같은 형식으로 오약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오약꽃들은 식민의 상징입니다. 대한제국도 아니고 전주이시 황실도 아니고 공식적인 식민화를 앞두고 일찌감치 나락으로 떨어진 전주이시 가문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용마루에 장식을 설치하는 저 건축 양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선왕국 어디에도 민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식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양식이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식민시대 신문에 비슷한 건축 양식이 보입니다. 1919년 3월 15일자 매일신보입니다. 경성 장사동에 있는 묘심사라는 절, 일본 절 사진입니다. 육조구리에 있던 형조 건물을 매입해서 만든 건물인데 보시면 용마루에 절 문양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변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정전 용마루에 있는 오약꽃은 대한제국이나 황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오약꽃은 식민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니, 식민을 넘어 그 식민시대 동안 전주이시 왕실이 받았던 대우에 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1909년 11월 12일 세키노 일행이 목격했던 공사는 이듬해 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10년 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닥에 깔렸던 박석들은 모두 철거되고 작약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제 권위를 상징하는 문무 풍계석들은 동서행랑 앞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노인이 군중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종입니다. 평복을 입고 중줄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순종 옆에는 군복을 입은 총독 데라우진 마사다케가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총독부 관리와 조선 귀족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앞에는 작약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9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왼쪽 가슴에 짙은색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한복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왼쪽 팔에 상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1912년 7월 30일 천황 메이지가 죽은 겁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진실로 일본 국민이 된 자는 모두 상장을 두르고 붙이게 할 취지라고요. 그 국장정이 끝나는 1913년 8월 1일까지 1년 동안 유흥을 절제하고 모든 상장을 적용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권고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저 권고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속 사람들은 가슴과 팔에 천황을 기리는 상장을 차고 있습니다. 꽃피는 화창한 5월, 순종, 아니 창덕궁 이황을 포함해서 저 사진 등장인물 모두가 죽은 천황을 기리며 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렇듯 인정전과 인정문의 오약꽃이 등장한 시기는 일본이 대한제국 병합을 결정하고 황제를 대공으로 격하하기로 확정한 시기와 겹칩니다. 황실 사전은 일본 황족에 관한 백과사전입니다. 이 사전에 천황가와 하위 22개 군가 및 왕공가 문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공가는 조선 왕공족을 뜻합니다. 창덕궁 왕과 이건공가와 이유공가를 말합니다. 병합과 함께 대공으로 격화될 예정이던 황제는 제국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 고집에 대공 위인 왕으로 격화됐습니다. 1909년 7월 일본이 확정했던 계획 가운데 연금 150만 행은 180만 행으로 30만 행 인상돼서 해방 때까지 이들 조선 왕공족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자, 천황가 문장은 국화입니다. 일본 19개 군가 문장도 국화를 응용했습니다.
계제 순서상 서열 20위인 창덕궁은 오약꽃입니다. 사동궁에 살던 서열 21위 이건공 의친왕과 문장은 겹꽃잎 오약꽃입니다. 운영궁 이우궁과 문장은 원으로 에워싼 오약꽃입니다. 지금도 이건과 이우를 공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시대 이건과 이우는 조선 공족으로 살았고 순종과 영친왕 이유는 조선 이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라는 칭호는 메이지 천황이 하사한 신분입니다.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대한제국 황족이었는지 천황과 소속 조선 왕공족이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동궁은 2005년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동궁에서 사용했던 차수푼에서 그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궁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1910년대에 건축된 운영궁 양관은 팔려서 지금 덕성여대 경내에 있습니다. 그 옥상 베란다의 난간을 보면 저 황실 사진에 실린 이유공과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주변은 모두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로 위 오약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이 모두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왕공족의 흔적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